18회차는 챔스까지 걸쳐 있는 회차입니다. 이외 AFC 경기들까지 있으나 주요 배팅 경기로 선정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앞선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사실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해드리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공간을 만들어 보았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공유방에 참가하시어 함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회차의 구매 타겟 첫 경기는 일레트와 피오렌티나의 만남입니다. 두 팀은 지난 주말 중도 중단되었던 경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피오렌티나가 무려 3대0의 승리를 거두었고 곧바로 다시 리그에서 홈구장을 바꾸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테르가 자존심을 구기며 리그 2연속 승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나폴리와 격차뿐만 아니라 추격까지 고려해야 하는 지금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라 전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피오렌티나도 4위 진입이 눈앞인데 월요일 리그 원정 14경기에서 딱 2승밖에 하지 못한 징크스가 발목을 잡습니다. 이 경기는 이미 인테르의 주도 속에 경기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중단된 경기를 재개하면서 3골을 몰아쳐 승리를 거둔 피오렌티나와 다시 만나게 되는데 리그 홈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인테르가 또 패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2년 전 피오렌티나에게 홈에서 한 번 당하기는 했으나 이는 지난 9번의 홈 맞대결의 유일한 패배로 6승 2무 1패의 상성을 보이고 둠프리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쉬우나 미드필더진들은 각성하고 경기를 풀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피오렌티나 또한 챔스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3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굳이 나눠먹는 상황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킨의 감각이 또 날카롭게 선다면 인테르의 이번 시즌 리그 경기당 평균 골이 3.39골이나 나오는 것에 일조를 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과감하게 2.5.5보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와 오사수나의 만남입니다. 마요르카는 슈퍼컵과 코파를 포함해 최근 리그 3연패까지 총 5연패를 당하고 있고 문제는 해당 5연패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도 득점하지 못한다면 상대인 오사수나가 최근 골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3년 만에 리그 4연패 굴욕도 당할 수 있는데 오사수나가 리그 3경기 무패인 와중 6위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대 쉬운 승부는 아닐 것입니다. 이 경기는 최근 경기력과 역대 상성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마요르카는 대회들을 포함해 최근 리그 3연패까지 총 5연패의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해당 경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사수나를 상대로는 홈에서 리그 맞대결 11경기 5승 5무 1패로 단 한 번의 패배만을 허용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이 절실한 마요르카는 압박을 가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오사수나가 최근 상승세에도 아직 리그 원정 승리는 10경기에서 단 1승뿐이고 75분 이후 이번 시즌 딱 2골밖에 없는 오사수나와 마요르카의 경기는 더욱이 저득점 양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마요르카에게 2.02 무너지는 배당이 책정되었으나 도저히 손이 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공세라면 부디미르와 루벤을 믿어보면서 오사수나 역배당에 도전하기 적기가 될 것 같습니다. 1핸디패가 현명하겠으나 한번 무리해보는 이번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레스토아와 PSG의 만남입니다. 챔스 대진운이 기가 막힌 PSG입니다. 브레스토아는 무려 68년 만에 나타난 챔스 데뷔 시즌의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만들어낸 클럽입니다. 하지만 하필 상대는 같은 리그앙 소속의 PSG로 무려 맞대결 역대 30경기 8무 22패로 역사상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클럽입니다. 심지어 중립구장이다 보니 모나코를 학살하고 이미 리그 맞대결에 5대2 대승을 했던 PSG는 양보 없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쉽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번 회차 해외 축구 배팅에서 주력 경기입니다. PSG가 대진운이 너무 좋게 출발합니다. 원정이지만 리그안 클럽인 브레스토아를 만나게 되었고 프랑스에서 경기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이미 5대2의 대승을 거두었던 PSG의 경기는 브레스토아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라인을 내릴 텐데 덴벨레를 전혀 대처하지 못했던 브레스토아가 버티는 것이 변형 105 전술에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중립구장에서 이뤄지는 이번 경기의 구장은 19,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크지 않은 스타디움의 PSG 팬들이 더 지배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까지 가져온다면 1핸디패까지는 거뜬하게 가능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무리는 하지 않고 1핸디패까지만 가져가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와 PSV의 만남입니다. 유벤투스는 제대로 하나 건졌습니다. 무아니를 합류시키면서 공격의 블라호비치에서 변화를 주었는데 무아니가 세리에 역대 최초 데뷔 3경기 5골을 넣는 선수가 되는 기록을 남겼고 유벤투스의 득점 가뭄에 다른 분위기를 심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리그 페이지 1라운드에서 만난 두 팀은 PSV가 원정에서 3대1의 패배를 당해봤고 당시와 선수단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다시 붙어야 하는 경기입니다.
오히려 유벤투스의 수비가 약해진 이번 시즌이지만 공격이 더 강해졌기에 언더독의 입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PSV입니다. 이 경기는 무아니의 합류와 함께 완전히 달라진 유벤투스의 홈 경기입니다. 출발이 산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상자 명단도 유벤투스가 캄비아소 정도의 출전 불투명 상황을 제외하면 기존 이탈자들 그대로입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바뀐 유벤투스에게 클린시트를 바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공격으로 기존의 블라호비치가 주춤하며 해주지 못했건 활약을 무아니가 PSG에서 넘어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PSV가 원정에서 얼마나 더용과 바카요코를 살려서 점수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번 경기를 승리하는 것은 힘들어 보이고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유벤투스의 정배당 예상도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PSV가 지난 리그 페이지 1라운드 당시 유벤투스의 마무리 능력에서는 밀렸으나 신경전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았고 이번 경기도 득점은 가능하다고 본다면 2대1 이상의 점수를 예상하게 됩니다. 오히려 오버가 역배당이라면 접근을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레알의 만남입니다. 이날 있는 챔스 1라운드 경기 중 가장 빅매치입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4연승을 거두며 여전히 반등의 기세를 이어가고 있고 통산 레알에게 정규 시간 기준 홈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맨시티이기에 자신감은 더 클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회 8강에서 승부차기로 탈락을 해버린 홈에서의 기억을 복수하고자 합니다. 마르무시의 챔스 로스터 등록도 문제없는 맨시티의 공세가 얼마나 더 강해질지 궁금해집니다. 레알 또한 마드리드 더비에서 벨링엄의 헤더 두 방이 아쉽게 골망을 흔들지 못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는데 챔스에서 총력전으로 나서게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 경기는 맨시티가 최근 여입된 5명의 선수 중 3명만을 로스터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우리가 우려하는 마르무시의 배제는 없을 경기입니다. 이미 마르무시와 후사노프는 데뷔를 리그에서도 마쳤고 이번 경기 정상 로스터 등록이 됩니다. 특히 마르무시의 챔스 활약을 기대하게 될 텐데 문제는 상대가 레알입니다. 레알이 아무리 맨시티 원정에서 이겨내지 못했다지만 이는 맨시티의 수비가 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맨시티 수비는 도저히 레알의 윙어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맨시티가 우위에 있고 홈 경기라는 점에서 정배당이 나오기는 했으나 폼이 살아난 은바페와 호드리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흔드는 공격은 너무 매서워 보입니다. 맨시티가 최근 10경기 단 2패만을 기록했으나 해당 8경기의 상대들이 너무 약팀들이고 2패가 아스널과 PSG에게 수비 붕괴로 박살이 났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경기는 레알의 승리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패로 접근합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포르팅과 도르트문트의 만남입니다. 곤살베스가 도르트문트에게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기억까지 있다 보니 곤살베스만 있었다면 더욱이 할만했을 스포르팅이지만 이번 경기는 아모림 체제에서 보르지스 감독 체제로 바뀌며 홈정규 무패의 기세로 다시 요케레스를 내세워 승리를 노립니다. 하지만 리그 페이지 마지막 4경기 1무 3패의 흔들림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는 역배당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챔스 원정 2승 1무 9패의 최근 12경기 성적이고 주말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도 결정력이 너무 떨어졌기에 원정인 이번 경기는 더욱 불안해지는 와중 코바치 신임 감독은 얼마나 팀을 빠르게 안정화시킬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스포르팅이 도르트문트를 깰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챔스 원정에서 너무 약했던 성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경기에서도 어쩌면 정말 요케레스의 활약을 앞세운다면 충분히 홈에서 2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그 페이지를 지켜보면서 스포르팅의 최근 챔스는 너무 부진함이 느껴집니다. 홈에서 자책골과 함께 슈투트에게 지기는 했어도 마무리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을 뿐 빌드업 자체나 경기를 주도하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기도 스포르팅이 승리하는 것은 아무리 홈이라도 쉽지 않아 보이고 지난 경기 최악의 플레이를 했던 아드에미가 너무 아쉽지만 페이스가 올라온다면 기라시와 브란트까지 가세하는 공격은 스포르팅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자도 거의 회복된 지금이라면 기회가 된다고 보여지기에 1핸디패 혹은 패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제작을 회차가 업데이트되기 전 조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렇기에 베팅지는 준비하지 못했으나 이번 회차의 주력 베팅 조합은 브레스트와 1핸디패, 유벤투스 2.5 오버 또는 승 그리고 레알의 1핸디패가 될 것입니다. 고배당 조합까지 회차가 업데이트된다면 승무패 영상에 첨부해서 다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